유은선, 윤중강의 은중유담. 은중유담.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올해는 매달 하기에는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1분기에 오늘입니다. 자, 우선 그 2020년 공연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새해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새해 하셔요. 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코로나 물러가라. 네. 그리고 나쁜 모든 것들도 다 물러가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은선입니다. 자, 2021년이 이제 밝았고요. 2020년도가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해, 그러니까 과거 없이 오늘 없는 것처럼 네. 작년에 공연이 없었다면 이제 올해 또 할 얘기가 마땅치 않을 텐데 작년 공연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공연이 많이 없었고 비대면 공연이 많았는데 정말 그렇게나마 공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를 했지만 비대면이 공연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았지만 국악 콘텐츠의 그런 아쉬움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고 싶으실 것 네, 같아요. 한계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죠. 네. 사실 그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공연 현장 가서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뭐 약간의 실수도 뭐 저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공연 현장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거를 중계를 돼서 더 그 세밀하게 듣다 보니까 막 다 드러나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하반기 되면서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네. 상반기 공연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악 공연을 보면 현장에 와서는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정말 이렇게 들으면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뭐 그 TV를 통하거나 또 카메라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지고 나면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네.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뭐 최근에 있었던 나훈아 쇼라든가 정말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충분히 그 감동이 전달이 되거든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막 그 현장의 생생한 감동.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뭐 똑같은 조건에서의 그런 국악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어떤 더 퀄리티 있는 음향 시설이라든가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할 때 현장에서 보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왜 마이크만 해도 어떤 정말 전문 가수들은 왜 자기 마이크 갖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문가의 마이크도 있고 또 노래방 가면은 그냥 흔한 마이크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그 마이크도 있고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국 악기에 맞는 그런 특수성을 활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걸 사용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드리고 네. 싶은 말은 오히려 2020년은 연주자들, 뭐 국악에서 성악하시는 분들, 기악하시는 분들, 작곡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공연장에서는 그냥 막 응원해 주러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말씀하셨듯이 넘어갔는데, 네. 아, 부끄러움은 정말 그의 몫이기도 하지만 저의 몫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악을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걱정이 하고.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난 1년간에 정말 애쓴 거는 사실이지만은 애쓴 거 외에도 우리가 되돌아볼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공연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어떤 몇 게 가지 기억나세요? 네.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김덕수 전을
좋은 공연으로 뽑고 싶어요. 그 전에는 안숙선 명창, 네. 안숙선 선생님을 하셨죠. 한 예술가에 대해서 그냥 무대에서 그분의 기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이랬고 그런 삶이 그분의 예술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뭐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의 그런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나서 그 김덕수라는 명인을 입체적으로 이제 조명했는데 저는 역시 김덕수는 김덕수구나 이런 생각을 워낙에 하게 뭐 됐어요. 뛰어나신 분이니까. 예. 네. 뭐 외모에서도 이제 카리스마가 네. 네, 막 넘치는데 아무튼 조명을 잘했고요. 네. 외모에서 카리스마요? 외모. 카리스마가 아니라 장구체이스마.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윤진강 선생님도 아재 개그를 하시는군요. 네, 나이가 나이니 많지. 네, 맞습니다. 예, 체이스마. 네, 체이스마. 그게 네, 좋으네요. 이번에 이제 체이스마 김덕수 네, 선생님으로 이렇게 명명하죠.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요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공연인데, 김동완 씨. 예, 젊은 연예꾼 김동완의 백수지왕이라는 그런 공연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희를 배운 분인데, 네. 그 백수지왕 이런 제목에서 알 수도 있듯이 전국에 사자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자춤을 잘 추는 사람을 모았는데 전통적인 사자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새롭게 사자탈도 만들고 사자춤의 스텝이라고 그럴까요? 동작도 또 다른 친구와 김남이라고 늘 콤비를 이루었던 그분하고 춤도 새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어떤 전통 예술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전통과 창작의 밸런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면서 그 안에 또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참 좋았던 공연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연이 네, 우리가 네. 갈라지는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을 한번 좀 네. 네. 요즘에 이제 저는 유은선 선생님의 글을 참 잘 읽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한 발은 거기다 놓고 한 발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속내를 알아서 네. 그 옛날 표현을 하면 붓끝 펜끝이 무뎌지는 것 같은데 어떤 글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무뎌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보셨네요. 예, 여기서 이제 막. 네, 오늘은 새해니까 네,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나중에 뭐 성도는 다르기로 하고. 아니에요. 워낙에 그 정말 그 빛나는 글을 써주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농담처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이제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네. 요 공연에 네.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아니, 조금 우선 아쉬운 얘기를 얘기. 해보시죠. 먼저 하세요. 먼저요. 네. 저는 이제 국악원에서 브랜드 공연이란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찾아보시면은 거의 아시겠지만 뭐 한두 개는 좋게 썼는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국악원의 브랜드 공연을 사실은 굉장히 아니 이게 국악원에서 할 브랜드 공연인가? 어떤 공연에서는 국악원 사람들이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연출가와 그 극단 사람들이 와서 주요한 역할은 다 하고 국악하는 사람들은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네요 벌써 그런 공연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정말 붉은 선비인가 이 공연을 얘기하는데 명분은 굿을 가지고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스토리도 연결이 되지도 않고 국악원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세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그 공연적인 맥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 시각에는 물론 그분들은 또 다른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이게 국악원인가?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국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땡땡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국악원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정말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정제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 원래 무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도 되게 예. 동의해요. 예. 네네. 이제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욕심을 더 내는 거죠.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좀 더 잘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특히 어떤 면은 일단 그 무대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네. 칭찬해요. 근데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한 거지 국악원이 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상이라든가 무대 미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가고 가는데 네. 거기에 채워지는 콘텐츠는 뭐 반비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굉장히 19가지 정제를 잘 풀어냈다라는 거 자체는 일단은 칭찬할 만하죠.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정제라는 춤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동작이라든가 동작 자체에서 어떤 그 정말 감각적인 거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어떤 그 단장, 음악 감독을 맡은 사람 철학 하나로는 안 되고 결국 그걸 다 끌어냈을 때 그 감독의 철학으로 저는 비춰지고 국악원의 공연으로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원들이 일단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졌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동작을 계속 19가지 쉬지 않고 추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단원이 여러 가지 다 춘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일단 보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또 거기에 시간이 이제 길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니까 원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9가지를 재현한다라는 거는 원형에 기반을 했지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어쨌거나 그 무대 세트라든가 이런 거는 현대적인 감각에 아주 세련되게 담아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같이 맞췄어야 되지 않나. 의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약간의 부조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무조건 뭐 못했다고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더 있었고 잘할 수 이런 걸 있다. 했어야지 더 완벽한데 왜 안 됐을까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국악원 공연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도 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이기는 하죠. 네. 이 공연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 매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무대 미술과 영상과 조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국악원에 그 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아하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청각적인 게 아쉬웠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그 음악감독, 예술감독님인가요? 그런 쪽 분들 애를 많이 썼지만 조금 뭐 뒷북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무용 속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전통을 살리면서 뭔가 하려는 게 있었는데 음악은 계속 그냥 그 장단에 맞는 늘 익숙한 음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악기 편성을 좀 달리 한다든가 여기서는 뭐 생황을 살린다든가 이런 묘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이분들이 연주를 하다가 내려가고 나서 중간에 녹음 음악을 틀더라고요. 근데 거기부터 이게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사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아쉬움인 거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정말 10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기억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기대감이라든가 또 정말 국악원이라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우러러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왜 그 자기한테 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국악원의 한 식구였던 사람으로서 더 냉정하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쓴소리지만 하고 싶어서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그 구스테이지에 평론을 이제 안 실었습니다. 이제 이번 1월호에 이제 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원래 12월에 안 실었고 좀 더 진중해서 저도 한번 제 생각을 다시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런 거 필요하겠죠. 쉽게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위한 재원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평론인가, 과연 나한테도 그런
그런 어떤 그 자격이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하면 이제 제가 쓰려고 이제 덮어놓은 공연이기는 합니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글이 네.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2021년이 국립국악원이 탄생된 지 70주년이 70주년이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70주년이 되는데 정말 저는 국악원 분들이 제가 글이 좋게 썼다고 그래서 좋아했다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이제 이럴 줄 모르겠는데 국악원은 그 70년 동안에 전통음악 외에 국악원만의 브랜드 공연을 만들어 매년 했지만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국립창극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팬들이 원해서 계속 그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예, 평단에도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 대중들은 뭐 무척 좋아하는 병광세 점찍고 옥녀라든가 뭐 트로이의 여인들 이런 작품이 있는데 국악원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앵콜 공연이 없는 거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올해는 정말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국악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예. 각성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진짜 그 뾰족한 칼을 숨기지 마시고 냉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제 평론가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거기 점 하나 정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의 어떤 그 리뷰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이제 평론가라는 최근에 그런 주목 많이 예. 받고 있고요. 아무튼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얘기하고 다음에 네, 우리 평론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예, 네. 이 공연은 그냥 딱 이 공연은 아닌데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판소리 공연, 이과손 스튜디오를 좀 주목할 만한 건데 정말 이과손 스튜디오는 전에는 이자람 씨하고 함께 공연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좋은 공연 판소리 만들기 잘을 만들어냈고 이제 이자람 씨는 워낙 뭐 이제 대가가 됐고 그분은 그분대로 공연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과손 스튜디오가 이제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사람, 그다음에 손 고수, 거기에 프로듀서 한 분 그래서 6분으로 알고 있어요. 6분들이 이제 공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까 손 스튜디오에 만들 적에는 뭐 기타도 있고 그다음에 큰 신디사이저도 오고 그랬는데 몇몇의 건반 몇 개와 오히려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그다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과 연기력, 그리고 동서양의 작품을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있어서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들하고 같은 세대이면은 이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밀리겠구나. 내가 정말 밀리겠구나. 그래서 질주가 막 날 정도로 지주가 아니라 잘하더라고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죠. 예, 맞아요. 예, 불안해요. 네, 그 정도로 뭐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획력,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침체됐을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떤 국악이라는 이미지는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어필한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대중가요를 부르는 많이 그런 게 나왔죠. 많이 이제 알려졌고 사실 이제 트로트가 뭐 휩쓴 이제 2020년이지만 그 와중에도 그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이제 그 소리꾼들 출신 이분들의 역량이 알려지면서 맞아요. 그래도 이제 국악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됐구나. 네. 이런 점에서는 참 좋았던 한 해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공연이 이제 몇 번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연기가 돼서 열렸던 공연 중에 하나가 이제 박자희 씨가 적벽가를 이제 저도 이제 전 현장에서 꼭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또 굉장히 심각한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이렇게 온라인 중계로만 봤는데 저도 이제 그 친구가 하던 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만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점점 이게 그 봤던 마음 기억이 알아요. 나요. 공연장에서. 이 친구가 이 정도로 네. 더더군다나 정말 그 박재희 씨 알지만 그냥 야리하게 야리야리 생겼는데 하잖아요. 이 친구가 적벽가를 해내고 또 하나의 발견은 같이 이제 첼로를 연주하셨던 분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 첼로 하시는 분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랬더니 이분이 북도 배우고
본인이 국악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이제 또 감사한 마음이 예전에는 이제 서양악기하고 같이 하는 뭐 크로스오버 무대, 뭐 퓨전 무대 이런 데서는 서양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거의 뭐 초견으로 그냥 조금 이러다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성의하고 그런데도 막 구하는 사람들은 막 깍듯하게 뭐 그래서 참 그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뭘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또 네. 여기잖아요. 그냥 서양악기랑 굉장히 퓨전을 했다라는 걸로. 그리고 국악을 되게 쉽게 생각했다. 그러게요. 물론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자희 씨랑 한 사람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박자희 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못 봤는데 봐야 되겠다. 네, 꼭 예. 찾아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화로 치는 게 어떤 고수의 역할이었다면은 그 고수를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첼로도 정도의 고수가 되고 그쵸. 피아노도 고수가 네, 되고. 그리고 예. 전혀 소리를 무슨 방해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현대적인 이상한 기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다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자희 씨 공연도 기억이 나고 좀 흥행에 실패는 했지만 그 이봉근 씨가 출연했던 그 소리꾼이라는 영화도 예.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 오정혜 씨를 그 탄생시킨 서편제 이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이제 네. 판소리 고수.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국악한마당에서 북을 직접 치더라고요. 네네. 조종래 감독이 원래 북이수자예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판소리 그랬어요. 국법. 영화에서 직접 치셨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것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도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다 끌어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 예술인들은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막 흥행을 하거나 이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2020년도가 의미 있는 해였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리뷰로 다 썼고요. 그 네네네. 관련된 내용은.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1년은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영끌국. 영혼을 끄는 그런 국악을 만드는데 애를 쓰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연을 더욱더 간접적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2020년도에서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 예술의 시대가 올 것이다. 혼밥, 혼술처럼 이제 혼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예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각자 그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탈 공연장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국악이 서구 극장에 들어가서 공연한 지 뭐 100년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컨텐츠가 있고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했을 때 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극장보다는 더 코로나에서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만들지 말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도남은 나들이 같이 이렇게 그 탈극장, 탈공연장을 해서 국악의 근현대사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그 국악하는 사람이 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자가 돼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좀 외연을 넓히는 거 이런 작업이 2021년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남은 나들이뿐만이 아니라 남산에서도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평가를 할 수 없는데 남산 근처에도 또 그런 국악 콘텐츠가 있으니까 뭐 남산 나들이, 서촌 나들이, 뭐 한강 나들이 이런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제 같은 연장선상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왜 그 아이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에는 굉장히 열광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연예인의 예를 들어 생일이라든가 또 뭐 가족의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심지어 가족의 그 연예인의 반려견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이 가면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는데 국악은 항상 통짜로 하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남은 나들이도 마찬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스타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나마 그 박예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무대에서 소리만 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역으로 이제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밌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우리 윤중강 선생님도 관심 있는 분은 윤중강 씨 생일이 뭐 12월 27일이다.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어디에 가면 남산 그 어디 호텔 밑에 있는 그 이태리 식당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거기 가면 윤중강 씨를 그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까지 좀 윤중강 씨가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국악 스타가 많이 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최근에 그 고영렬 씨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고영렬, 예. 그래서 고영렬 씨도 사실 이제 그분도 그냥 소리를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그 극복을 해냈고 이제 스타덤에 이제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네. 그분들은 이 국악을 놓지 않고 음. 그 여러 대중들의 팬들을 다 국악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박예리 씨, 고영렬 씨 이런 분들이 그렇게 대중적인 매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때로는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고 다른 걸 하지만 그 판소리를 한다는 것을 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아니라 거의 늘 판소리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살짝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판소리에 이제 정가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대중적인 매체에 나오고 뭐 트롯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나 정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노래 속에서는 뭐 정가는 느린 노래라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정가가 느껴지지 않고 말로만 정가이고 무슨 정가 비슷한 아카펠라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저게 정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오히려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네, 네. 네. 실력이 없으면은 그 무엇을 해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동치미라는 그 요리, 그러니까 제가 요리에 네네. 관심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가끔씩 이제 뭐 박예리 씨 나오고 그 남상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추임새로 뭐 요리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냥 대화 속에서 저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중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정말 기억나는 공연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9월 초에 있었던 공연인데 네. 아마 그 합정동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콘서트홀에서 이제 언택트 공연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임, 안숙선, 송가인, 송소희 맞다. 이 네 명이 딱 나왔는데 그때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공연을 봤어요. 조회수가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친구 세대가 만나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송가인 씨 팬이에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국악을 이러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송가인 씨가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도 부르고 이제 남도 미녀도 부르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송가인 씨를 제가 그래서 이제 안숙선 선생님도 꼭 소리 공부를 계속 하라고 당부를 하셨고 본인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분이 지금 트로트에 거의 이제 그 왕이잖아요. 여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 그 팬들을 데리고 모시고 국악으로 와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송소희 또 그 김영희 선생 이런 분들도 이제 이미 대중적인 내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국악계에서는 이런 스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도 이제 정말 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운을 잃지 말고 네.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2021년도 네.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해요. 소띠입니다. 소띠? 네. 소띠? 저는 소띠 아닙니다. 저는 호랑이띠입니다. 맞아요. 예, 센 거는 순간적으로. 맞습니다만. 네. 자, 소의 그 아주 강직한, 무직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3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4월달. 네. 자, 4월달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